이낙연 대표가요.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라는 거를 했는데 18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남기 부총리를 이제 뭐랄까 지목하면서 하는 말인데 당대표 이야기를 바로 SNS에 면박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때 그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야기. 실제로 이게 놀라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낙연 대표도 보편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이재명 지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 이게 낙인 효과예요. 소위 말하면 낙연 효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해봐야 선점에 있는 이미지가 바뀌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들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낙연은 선별지원주의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는 대표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일단 하고 싶은 거거든요. 뭐 대통령께서 이제는 방역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백신이 끝나면 그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는데 오늘도 말씀하셨고요. 결국은 보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 국민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다 피폐해져 있는 거고 자영업자들한테 영업 못해서 그 지원한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일했던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더 심각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한 매장 있었으면 서너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실업률은 장난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IMF 이후에 최고치로 가고 있고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최고인데 실업수당을 못 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 지급으로 우리나라가 안정화되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 지급이냐 선별이냐 이 논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가치관 문제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금 더 걷어서 재정을 늘리자고 하는 그것도 가치관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금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쪼개서 씁시다는 것도 가치관이라고 생각해. 다만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작은 국가 또는 확장 재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이론이랄까 가치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시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지층에다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면 상당히 보수 정치인으로 각인받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총리 앞에서 그렇게 이제 질책했다는 거, 질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당대표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면박을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 정도니까 참 어렵네요. 한번 인식된 이미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선별주의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초반에 이미지가 어떻게 확립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당시 2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그쵸. 굉장히 중요하게 찍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제 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전국 지표조사라고 NBS라고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 여기에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 나왔다. 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안철수, 홍준표랑 3%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낙연 대표랑 윤석열이 4%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홍준표, 안철수랑 비슷한 레벨로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구름 위에 있는 거죠. 레벨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 정도로 갔다. 요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캠프에 충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젠다를 잡을 때 상대방 아젠다를 먼저 뺏어와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낙연, 이재명의 차별화를 없애고 나만의 아젠다를 개발해가지고 던지면 이기는 게임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별 재난 지원, 보편 재난 지원 여기서는 아젠다를 완전히 뺏긴 상태에서 기본소득 반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소득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야기는 참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젠다를 하나 쥐고 있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제주도에
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있어요. 야, 제주도에도 언론사가 9개나 있나 봐요. 커요 제주도. 알지요. 근데 지방에 지금 그 제주도 인구 한 60만 좀 7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가 9개나 되는 거 처음 알았고요. 이게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 갤럽이 하나 의뢰를 엠브레인 퍼블릭이 하나 아까 말한 그 MBS 지표조사 중에 하는 그 회사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네요. 볼까요?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갤럽이 성인 제주도민 2019명을 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응답률이 무려 35.5%입니다.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재명, 이낙연 뭐 20.8, 10.9 이렇게 가는데 원희룡 2.9. 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이 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조사한 거예요.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응답률 31.5. 이재명, 이낙연 22.0, 13.0인데 원희룡 3.9.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색깔적으로 보면은 원희룡만 국민의힘 후보고 나머지는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제주도지사인 원희룡이 2.9, 3.9의 지지도를 받았다고 하면 이건 절망적인 거거든요. 까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이 축소된 수도권하고 비슷해요. 표심 같은 게. 원희룡이 도지사도 하지만 그 전에 민주당 도지사도 나오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훨씬 많은 곳이기도 해요. 이 구조 속에서 원희룡이 제주도지사인데 제주도에서 2.9, 3.9를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충격이죠. 충격. 원희룡도 지금 자기가 대권 후보로 꿈틀거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서까지 이렇게 나오면 거의 절망적인 거 가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전체 숫자를 합치면 4,019명이지 않습니까? 2,019명, 2,000명 해가지고 이 정도 여론조사면요 출구조사보다 더 정확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제주도미 0.1%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갤럽 같은 데 전국 여론조사 할 때 제주도 인구는 거의 포함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여론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제주도민 4,01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더니 원희룡한테는 절망적일 뿐더러 국민의 지임한테도 엄청 절망적인 거예요. 이 여론조사가. 나는 내가 이 정도면 진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진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제주도 살았었는데 와. 그때 제주도민들의 정서는 원희룡은 다 어쨌거나 대선 주자다 대통령 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뭐 인재로 꼽혔고 되게 젊은 소장파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지지해서 저도 처음 내려가서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를 때 아, 원희룡은 그런 사람이 있구나 찍진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벌써 이렇게 10년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원희룡을 평가한다라는 거, 국민의힘 후보들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제주도 사람들이 이미 다 깨우쳤다라는 생각이고 정말 못했다. 제주도에서 그렇게 평가받던 사람이 정말 일을 못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 거죠. 저는 원희룡 지사가 개명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희룡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이고요. 오희룡이면 5% 나올 거고요. 구희룡이면 9% 나올 건데. 성을 가르치라고 백희룡. 아, 백희룡. 천희룡은 어때요? 천희룡. 1000%는 참, 네. 투표 무효가 나올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냐면 고학력에 천재고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료주의에서는 이게 먹혀요. 아, 관료주의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근데 요즘 같은 시대가 바뀌었잖아. 리더형으로 바뀐 상태에서 공부 잘했어. 근데 그래서 뭐 했는데?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 회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면 경제가 뭐 엄청나게 잘 될 것 같고 세계를 거북선 같이 만들 것 같아?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이 깨달은 거죠. 실질적으로 실사구실을 살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거고 그게 요즘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도민들이 좋아하는 거고 이제는 그걸 따라가야 한다고 봐요. 무조건 저 사람이 하고 있고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경쟁자가 하는 것도 좋으면 흡수를 하면 사람들이 원래도 이렇게 변했구나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희룡이 이 여론조사 보면은 진짜로 제주도지사 사퇴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나온 뭐 천재네 어쩌네 이런 소리 듣지만 이재명 지사 보세요. 인구 1,400만에서 지지율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압도해버리잖아. 최소한 자기 도지사나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선택이랄까 지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3% 4% 정도밖에 안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게 더군다나 4,000명이 넘는 샘플이면요. 이거는 거의 정답에 가깝다니까요. 인구 60, 70만밖에 안 되는 곳에서 출구조사 이만큼 많이 안 한다고. 아니 똥개도 자기 집에서 50% 먹고 들어가는데 지금 자기 집에서 조사했는데 이 모양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친척들 해준 거.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2%가 이렇게 나온 건데 제주시 공무원도 그 정도 숫자는 하겠다 있겠다 야. 그러니까요. 공무원도 안 뽑았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 정도라 그러면 원희룡 입장에서는 그 안철수나 금태섭이 토론하면서 왜 문재인 정부 평가를 했냐면은 4년 차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 성격이 있다라고 프레임을 잡았거든요. 지금 제주도의 9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유가 돈 많이 들여가면서 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원희룡이 사실상 얼만큼 이 도정 수행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4,000명이 넘는 제주도민을 2개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M&A 퍼블릭하고 갤럽이 비슷하게 나왔죠. 그중에는 분명히 몇 사람은 겹치기도 했을 거야. 여론조사 바퀴 자체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건 이 숫자가 보통 전국 여론조사 할 때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1,000명 대상으로 하잖아요. 1,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1,000명 조금 넘는 거 하잖아요. 제주도민들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제주도민들한테 1,000명짜리 여론조사를 4번 한 거예요. 4번. 그 숫자로만 따지면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상 몇 년 사이에 제가 본 적이 없는 여론조사예요. 제주도민만을 상대로 4,000명 단위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이 여론조사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원희룡 입장에서는 당장 사택감이죠. 우리 추호 선생님도 한숨을 쉬고 계시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또 아이고 제주도까지 희롱이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희롱이까지 우리의 힘이 없어지는구나. 오히려 제주도지사 원희룡 입장에서 절대 사퇴를 안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냥 여기까지가 끝이거든. 재선을 노려야지. 제주도에 고향 따라 맞는 거지. 그러면 저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짐 현 소속으로는 유승민밖에 없어요. 근데 유승민 지지율 안 나오잖아. 홍준표보다도 안 나오잖아요. 유승민이 한 게 없는데. 그 누구예요? 있어요. 대구 동구 의리 출신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처음 들어봐가지고. 대구에 대구.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약간 수도권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짐이 제주도 여론조사니까 제주도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절대 아닌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제주도지사가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정말 잘해보세요. 제주도 여론조사 했을 때 원희룡이 잘했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위치에 있어야죠. 제주도 여론조사에서만큼은 최소한 30% 이상이 나와주는 게 맞는데 3% 4%가 뭡니까? 원희룡은 이것 때문에 전국 여론조사하면 1% 나올까 말까 해서 원희룡인 거예요. 원희룡인 거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누구지?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원희룡 안에도 안 찍었을 거라고. 가슴이 아프네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중간평가할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당을 해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이 사람들 정신건강에 더 좋다. 뭐 진지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국민의 진 비대위원장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새날 딱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당 해체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에이씨. 근데 그 정답을 나는 그 뭐냐면요. 우리 추호선은 알고 있겠는데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반발이 못하죠. 네, 할 수가 반발이 없죠. 심한 거죠. 그 영남에 있는 의원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한테 묻은 똥이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그 똥을 바르려고 하죠. 무슨 뭐 사찰 나오면 니들도 했니 안 했니 경제 파탄 나온 뭐 메르스 이야기 나오면 뭐 툭하면 탄핵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이명박과 뭐가 다르냐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네들한테 묻어있는 그 똥냄새를 지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쪽이다도 바르고 싶은데 안 발려.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코팅됐잖아요. 코팅. 그러니까요. 이게 환장하는 거지. 똑같이 똥이 묻어 있어야 그래도 어떻게 좀 싸워볼 만한데 그게 안 되니까 환장하는 거고 정말 당을 해체하고 다시 나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 무리들이 이렇게 사회적 역할이 다 했다고 봐요. 사회 역사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고도 성장 시기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말 그대로 앞으로 효율성만 추구하던 그 시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었겠죠. 자기네들이 그 역할이 뭐였던지 간에.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역할이 변해가고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뭐냐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벤치마킹하면 돼요. 민주당이 선거 전에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선거 룰을 만들어서 당파나 개파에 없이 룰에 따라 움직였어요. 근데 국민의 선거할 땐 룰에 따라 움직인 게 없어. 누구하고 누구 몫으로의 배분이 돼서 샀는데 그 선거로 나온 사람들이 과연 일을 잘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난 저런 처방에는 이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람을 치우는 거예요. 나경원 치우세요. 내보내라고. 그 말이거든요. 곽상도 내보내세요. 그런 비호감성 인물들을 15명만 추려서 내보내. 그게 중요해. 정치인 이미지라고 생각해. 시스템 공천 제대로 하고 있어. 거기서 15명만 그 시스템이 시스템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곽상도가 기가. 나갈까 봐서 일하는데 맨날 대통령님 가족만 괴롭히고 있잖아요.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든 똥을 바르려는 거야. 박근혜도 그랬는데 이명박도 그랬는데 이명박 아들이 다 해먹었는데 너네 아들도 똑같이 해먹었네. 너네도 씨발 1,400만 원짜리 대통령 아들이 1,400만 원짜리 지원서를 쓰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산뜻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서로 똥이 묻어있지 않으면 페어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저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과반을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새누리당이 180석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뒤엎고 20대 국회 때 일당이 바뀝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박근혜 탄핵 이전이잖아요. 내리막을 쫙 걷고 있었잖아. 그런데 선거에 총선을 한 번 더 했더니 민주당한테 180석을 줘버렸잖아요.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짓들을 하냐면 나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신의 한 수. 신께서 그 한 수를 내려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의석이 3석, 4석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발목 잡기 전문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국회에 가면 번번이 깨져. 공수처 설치하는 거 통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정치의 원래 전략은 소수파는 여론에 기대는 거거든요. 소수파의 전략이야 그게. 국회에서 숫자로 못 이기면 소수파가 그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전략이 그게. 여론에 기대가지고 막 흔드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론에 기대서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비호감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착해. 착한 사람들이 무상급식이네 뭐네 뭔가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 우리 편이네? 하고 더 찍어줘야지 같은 동조심리가 생기는데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 소수파라고 여론전을 해. 당연히 비호감이 더 짙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망가지는 거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보면 참 재밌는 결과가 예상되는 게 이런 지점이잖아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민주당 싫은 국민들이 안철수를 찍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웃기지 않아요? 토론을 하면 할수록 그 비호감도가 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비호감에서 인식해주고 있고 부산도 지금 두 분이 토론하면서 뭐냐면 와 이렇게 저렇게 비호감 저런 사람이었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부산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요 가망성이 있고요. 그쪽에서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화이팅입니다. 이현주 가망성이 화이팅. 아니에요. 가망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가망성. 죄송합니다. 번째가 정말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낱낱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해달입니다. 이제 여기까지.